인터셉터 신차 내린 지 벌써 3년, 인터셉터 첫 정기검사 실시, 인터셉터 타고 동네 뒷산 등반 등. 안녕하세요, 분코코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로얄엔필드의 인터셉터 650을 타고 정기 점검을 받기 위해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검사소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터셉터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카톡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저한테 날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인터셉터를 신차로 내린 지가 어느덧 3년이나 되었나 하면서 검사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이륜차 검사는 주말은 이미 꽉 차 있어서 부득이하게 휴가를 내고 평일에 검사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정기검사 예약을 했고요. 이륜차 검사가 되는 검사소는 자동차 검사소보다 숫자가 적더라고요.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예약해 두시는 게 편하고요. 오토바이를 저처럼 신차로 구매하면 3년째 첫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저도 지금이 3년차이고 정기검사 예약을 하면 돈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검사 비용은 15,000원입니다. 첫 검사이다 보니 약간 긴장이 되네요. 먼저 받으러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순정 상태이면 전혀 걱정하실 게 없고 5분이면은 검사가 끝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대 번호 확인하고 경적 소리와 등화류 확인하고 배기소리, 데시벨 측정하고 배기가스 농도 측정 정도를 하고 나면 다 끝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배기도 순정이고 대부분 순정 상태라서 그냥 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태인데도 선천적으로 좀 쫄보라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좀 긴장이 되네요. 아이고, 지금 여기 오토바이와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요즘 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네요. 많이 안 다치셨어야 할 텐데 참 걱정이 됩니다. 어제 제가 하는 바이크 커뮤니티에서도 2명이나 사고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두 분 다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가와사키 바이크를 타시던 분의 바이크는 거의 전손시켜야 할 정도로 파손이 심해서 바이크를 이제 접어야 될 것 같다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사고 영상을 올려주셔서 제가 어제 우연히 사고 영상을 한번 봤는데 코너를 도시다가 코너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셔서 코너를 완전히 돌지 못하고 직진을 이렇게 해버리면서 바이크가 가드레일을 박았고, 초록색 가와사키 바이크가 가드레일과 부딪히면서 공중으로 팍 튀어 올라서 한 바퀴 오토바이가 공중에서 돌고 떨어질 정도의, 참 영상으로 보면 엄청난 사고였는데 천만다행으로 운전자 본인은 큰 부상은 입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적적으로 오토바이의 파손 상태에 대비해서 운전자 본인께서는 병원에 꼭 가야 하냐라고 글을 쓰실 정도로 거의 부상을 입지 않으셨고, 정말 천만다행이죠. 오토바이는 전손이 날 정도로 파손이 되었는데 사람은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고, 이게 또 안타까운 게 부모님께서 사주신 바이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아들에게 이제 사주신 바이크인데 사고로 부서진 게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아드님 대신은 이제 운전자분이 오토바이를 보고 그 자리에서 우셨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 글을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고,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뭐 이래서 사고가 났니 저래서 사고가 났니 누가 잘못했니 하며 운전자분을 댓글로 질타하시기도 하시던데, 사람이 저도 이제 오토바이를 많이 타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언제나 100% 완벽하게 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고로 가와사키의 닌자 6R이 거의 전손이 난 힘든 상황에 계신 분에게 위로의 댓글만 남겼고요.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부상 입지 않고 나오셔서 정말 다행이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피해가 조속히 그리고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난 걸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거창 검사소에 도착을 했네요. 뭐 큰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긴장이 엄청 됩니다. 저는 오늘 예약을 하고 왔는데 저번에 검사소에 와보니까 검사 예약을 잡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서 검사를 시켜주시긴 하더라고요. 다만 검사 예약이 많이 잡혀 있으면은 빠꾸를 먹을 수도 있으니까 예약을 잡고 오시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준비물은 오토바이와 운전면허증, 오토바이 등록 필증입니다. 보험증권도 가져오라고 적혀져 있는데 저는 매번 안 가지고 왔는데도 따로 요구하시거나 말씀을 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예약을 잡았다고 해서 바로 점검받는 쪽으로 들어가지는 마시고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검사표를 받아서 줄을 서시면 됩니다. 저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매번 휴가를 쓰거나 주말에 발의를 뛰면은 이렇게 비가 내리네요. 이야, 참 난감한 일입니다. 무슨 날씨의 아이도 아니고 나오면은 비가 내려서 참 난감하고 비옷을 입고 왔더니 너무 더워서 땀을 줄줄줄 흘리면서 대기를 했네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보고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토바이를 끌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검사장으로 천천히 밀어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검사소 직원분께서 여기에 세우고 시동을 거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시에 따라서 시동을 걸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검사가 완료되길 기다리며 구경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받아온 검사 서류를 드리니까 우선 데시벨 측정을 하면서 차대 번호와 경적, 방향지시 등 전조등, 후미등 등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이야, 이때 인터셉터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순정 배기구인데도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간이 콩닥콩닥 너무나 긴장이 되었습니다. 진짜 만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요. 솔직히 거창군에 있는 검사소라고 해서 혹시나 좀 대충 봐주시진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정말 FM으로 철저하게 검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배기가스를 측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야, 이 제 인터셉터도 이래저래 벌써 3년째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LED 라이트를 당야하다는 듯 달고 나오는 이 시대에도 벌브 헤드라이트를 달고 주황색 불빛을 뿜어내고 있는 인터셉터이기에 혹시나 하고 또 불안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었네요. 조금 놀랐던 게 인터셉터는 쌍발 머플러라서 배기구가 좌우 두 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배기구 양쪽을 다 동시에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검사가 끝났습니다. 다행히 제 인터셉터는 검사에 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뭐라고 엄청나게 긴장이 되네요. 배기가스, 배기소리, 경적 등등 다 합격을 받았고요. 이제 2025년도에 지금 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2년 뒤인 2027년에 또 검사를 받으러 오면 됩니다. 이렇게 결과를 봤는데 2027년에 다음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되어 있죠.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주행거리는 17,498km. 워낙 다른 바이크를 많이 섞어서 타다 보니까 인터셉터의 적상거리가 좀처럼 늘지를 않네요. 인터셉터의 배기소음이 103.8입니다. 순정이고요. 좀 놀란게 인터셉터가 타고 다닐 때는 배기음이 그렇게 크게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배기음이 좀 항상 심심하다고 느껴왔는데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뒤에 서서 아이들링 간의 배기소리를 들어보면 인터셉터가 소리가 의외로 커요. 그래서 뭐지? 인터셉터가 왜 이렇게 소리가 크지? 하고 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배기구가 길게 쭉 뻗어서 쌍발로 좌우로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뒤에서 들으면 소리가 큰데 정작 앉아서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소리가 조금 심심하게 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야, 이 부은 코코야,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배기 소리 들리는 거 결코 작지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마이크를 배기구 바로 옆에 지금 달아놓고 원격으로 소리를 담아서 엄청 잘 들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시트에 앉아서 운전을 할 때는 소리가 신기하리만치 작게 들립니다. 그래서인지 저번에 제가 인터셉터를 한참 타고 다닐 때 찍은 영상을 보신 분이 어디서 엄청 오래된 19년식 인터셉터를 중고로 업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만족하신다면서 타고 다니시다가 나중에 댓글로 하시는 말씀이 제 거는 오래되어서 그런지 배기 소리가 영 별로다, 작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게 들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뒤쪽에 서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셉터 소리가 의외로 답답 큽니다 라고 제가 댓글로 알려드렸더니 며칠 뒤에 댓글로 뒤에서 들으니까 엄청 크네요. 근데 왜 앉으면 소리가 작죠? 하면서 댓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까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웃기게도 제가 오토바이를 탈 때 듣는 소리보다 이렇게 찍어온 영상을 보면서 편집할 때 듣는 배기 소리가 훨씬 크고 좋아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듣는 영상에서 나오는 배기음이 훨씬 소리가 크고 좋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 제가 듣는 소리보다 주변 분들이 듣는 인터셉터 배기 소리가 훨씬 더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셉터를 타시는 로엔필드 갤러리에 마당 있는 사람님이 항상 로엔필드 갤러리에서 제 인터셉터는 소리가 심심해요 라고 하시는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소리가 충분히 크고 웅장하니까 본인의 인터셉터에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저는 거창에서 정기검사 합격을 받고 진주로 내려가다가 비를 엄청 맞았어요. 소나기를 같이 이제 타고 내려간 것 같은데, 그래서 비 맞고 오토바이가 엉망진창이 된 김에 평소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집 뒤쪽의 산의 농로를 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셉터를 타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또 크게 느껴져서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키가 커진 것도 아니고 다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오토바이를 타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오토바이가 점점 작게 느껴지면서 익숙해지더라고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똑같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아 이걸 어떻게 타고 다녀야 하나 하고 되팔지 말지 고민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점점 예전에는 아예 탈 엄두도 못 내던 큰 바이크를 조금씩 탈 수 있게 되기 시작하더니 인터셉트를 타보니까 되게 좀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저도 모르게 조금씩 숙달이 된 거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크고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던 인터셉트를 타고 이런 산길도 타고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야 높은 곳에 올라오니까 너무 좋네요. 풍경도 밑으로 쫙 깔린 게 너무 좋고 무엇보다 날이 더울 때 이런 높은 곳에 올라오면 공기가 시원해서 자연 에어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으로 찍으니까 경사가 굉장히 완만하게 보이는데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경사가 좀 되게 세요. 그래도 올라오면 참 경치가 죽여줍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도 경사가 영상에 찍힌 것보다 엄청 가파릅니다. 예전에는 인터셉터 타고서 여기 올라올 엄두조차도 못 냈었는데 이제는 이러고 다니고 있네요. 자 오른쪽에 비포장 도로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재밌습니다. 예전에는 오토바이로 굳이 이런 험한 길인 임도나 비포장 도로를 왜 굳이 다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 재밌습니다. 아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왜 재밌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남한테 이게 왜 재밌습니까 하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참 설명하기가 힘든데 아 이런 데서 다니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영상에서는 느끼기 힘든데 지금 노면이 거칠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바운스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친 노면을 인터셉터로 타니까 이게 나름 또 공랭 SOHC 엔진이라서 그런지 초반 토크가 좋아서 꽤 잘 타져요. 히말라얀이라는 바이크 아시죠? 지금 제가 히말라얀 450을 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히말라얀 650을 로얄필드에서 제작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엄청 무거운 엔진이고 2기통인데 그걸로 굳이 히말라얀을 만든다고 그게 말이 되나? 하고 이해를 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야 여기 높아가지고 풍경이 진짜 죽여줍니다. 그런데 막상 인터셉터로 이렇게 잔도나 비단 임도를 타보니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꽤 잘 돼요. 이제는 왜 이 엔진으로 히말라얀을 만들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참 로얄필드가 650 엔진을 너무 많이 울고 먹어서 좀 아쉽긴 한데 히말라얀 450을 오랫동안 타다가 한 달 반 만에 인터셉터를 타보니까 650 엔진이 참 범용성이 좋긴 좋다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드네요. 자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이만 줄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정기검사 통과를 좀 축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이게 지금 다리 상판인가요? 오늘 이게 있길래 옆에 인터셉터를 세워두고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와 진짜 크더라고요. 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못 만드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여기 이 부지도 원래 제가 다니고 있던 중학교 위에 큰 산이었고 여기로 도로가 뚫릴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 높은 산을 다 깎고 뚫어서 이렇게 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네요. 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 영상 줄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